달 동안 도서관 사서처럼 책은 안 읽고 어느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만 눈여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오시던가요? 새로운 공부법 참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눈앞에 보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세상 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확실히 그 처음 느껴본 듯한 그런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는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먼저 파악하는 공부법, 일종의 이제 연역적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도서관 사서가 되어 계신 분들은 중앙정보부 이런데 자료실장 같은 자리는 아주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두 직업은 거의 뭐 싱크로율이 80% 이상은 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비슷한 직업들로는 백화점의 예를 들면 물류 담당관이라든가 건축 설계사 같은 직업들,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국회나 정부의 예산 담당관들, 감사원의 감사위원 같으신 분들, 대충 이런 직업들이에요. 항상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보는 게 몸에 밴 분들이죠. 어떤 게 어디에 박혀 있다는 것들은 금세 알아차리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보는 또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프로파덕 기사를 또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정교한 데까지 계산해내는 사람들이지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작은 사건 하나도 놓치지 않는 어떤 그 긴장감 같은 걸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요. 그런데 바둑 두는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법을 터득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조금만 언어를 바꿔본다면 모든 분야에 다 잘 적응을 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마치 수학인 대가이신 분이 기업 회계장부를 못 만지는 경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런 공부법이 그 장래의 어떠한 그 직업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준다. 뭐 그런 말씀 같으세요. 더 열심히 따라 공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법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저 많은 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책들을 분해해보자고요. 물리적으로 분해해보면 아주 작은 원자 알갱이가 분해가 되겠지요. 그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해하자는 게 아니고요. 책 하나를 뜯어보면 처음에 목차가 나오죠. 목차는 대부분 단어 몇 개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책 전체의 내용을 소주제로 나누었다고 보면 되죠. 논문의 경우는 초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글도 있어요. 논문 전체의 내용을 서너 페이지 정도로 압축한 내용이죠. 그 안의 내용들은 200페이지 분량이든 500페이지 분량이든 심지어는 700~800페이지 분량이든 대부분은 그 초록으로 아주 길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좋아요. 우리 아주 쉽게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의 경우 맨 끝에 색인표, 즉 가장 많이 쓴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많이 쓴 단어들을 보면 교육, 경제, 공간, 과학, 구글, 기술, 나노기술, 뉴욕타임즈, 대공황, 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조금 짧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1번, 제3계와 제2물결, 제3물결, 중국, 지식, 파이낸셜 타임즈, 프랑스, 프로시모, 한국, 항공우주국, 혁명, EU, IBM, IMF, IT, NGO. 대충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문장을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여기 적혀있는 단어들만 봐도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일단 짐작이 대충 갈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은 연애 감정에 관한 이야기, 낚시도구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건 여기와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그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같이 쓴 책, 그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그 인류의 본질과 기원에 관하여 그 사이언스 북스 출판사라는 책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험 적혈구, 고정배선, 그 제인 구달, 긴팔 원숭이, 찰스 다윈, 단세포 동물, 그리고 데카르트, 돌연변이, 디옥시리보 핵산, 루시, 미토콘드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알파수컷, 에우리피데스, 그 염기서열, 연록체, 영장류, 유성생식, 그리고 유전자. 참 그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참 이 책은 생명과학에 관한 책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들도 분해를 해보면 전체 제목, 장, 절, 소제목, 그리고 문장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이아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엔 사물 사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어는 세상의 바다에 던져진 그물망 정도이죠. 그물망에 잡힌 물고기들을 일단 단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어는 단어 1, 단어 2, 단어 3, 단어 4, 단어 5, 단어 6, 단어 N, 무한대까지 단어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단어와 단어들이 합쳐져서요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단어가 약 10만 개쯤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0만 개의 단어들이 이리저리 조합되고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문장, 센텐스는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말이 되는 문장만 따져도 무한대의 문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문장 1, 문장 2, 문장 3, 문장 4, 문장 5, 문장 6, 문장 7, 문장 그렇게 해서 N까지, 무한대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책에 쓰여져 있는 문장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런 문장은 그 말이 되는데, 그 학교가 사람을 식사했다. 라든가 축구공이 염소하고 결혼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것이죠. 나는 그녀를 많이 좋아한다. 이것은 문장이 되는데, 그녀가 악어와 축구장에서 사다리 게임을 먹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지. 단어들이 많이 있어도 문장이 되려면 단어들을 잘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단어들을 잘 배치할 수 근데 있을까요? 네, 참 말이 되게끔 그 단어들을 잘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을 언어학, 기호학에서는 통사구문학, 신택틱스가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문장들로 장식되어 있는 저 많은 책들의 내용 중에는 예상외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까는 기본적으로 말은 될 것이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은 그런 없을까요? 그래요? 돌멩이가 그 처녀와 초분을 먹었다 와 같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쓴 그런 문장들 좀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예상외로 저 많은 책들 가운데 문장 자체가 안다는 엉터리들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건 무슨 뜻이야 하는 문장이 적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저자의 지적 한계이거나 번역자의 난삽한 번역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어 하나도 그 정보의 가치가 있지만 그 문장이 되면 정보의 의미가 더 정교해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돌멩이를 사람들에게 던졌다. 그 두 번째가 훨씬 정보의 의미가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시위대들이 돌멩이를 들어 그 경찰들에게 던져서 그 세 사람의 그 경찰이 병원에 실려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더라. 그 정보가 조금 더 정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시위를 해서 병원이 세 사람을 싣고 갔다. 이건 도대체 뭔 소리예요? 문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 역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좋은 문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글쓰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꾸만 써버릇하지 않으면 좋은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글쓰기는 바둑두기와 아주 비슷해서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늘지를 않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내가 남에게 잘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 앞에서는 아예 한마디도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바둑 원수는 프로인데 직접 더 보면 18급인 사람들처럼 글쓰기나 바둑이나 평소 갈고 닦아야만 실력이 늘어남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좋은 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 정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는 그 좋은 문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주꾼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이 뭔가를 의도해서 그 타인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 받아들이는 쪽, 즉 그 청자의 입장에서 그 자신의 그 발언 의도와 그 똑같이 이해하고 판단 내릴 수 있게끔 문장력을 구사해내는 뭐 그런 재주꾼들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라도 옆길에 빠지지 않게끔 이들을 계속 발화자의 본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끔 그 부연 설명을 계속 보태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그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언어 생활에 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단어 하나만 갖고도 해석이 이렇게 다른데 단어 몇 개가 결합된 그 문장이 있다 보니까 참 해석은 더 이해가 좁혀진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푸른 하늘,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랬을 때에도 사람들마다 뭔 소리 하라는 거야 하며 생각들이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죽이는데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의 외모, 품새가 멋지다고 말하고 있는데 듣는 어떤 이는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 쌍방간의 해석의 차이를 연구하는 분야를 기호학에서는 보통 세만틱스 분야, 즉 의미론 또는 해석론 분야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그 사태 등은 엄청난데 이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해석의 간극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연구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그 언어는 이렇듯 그 무엇을 설명해도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두 단어, 한두 문장이어도 될 일들을 계속 구현하느라 계속 다듬어 더 쉽게 표현해 주느라 문장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책들은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책 제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문장들이고 책 제목을 설명하기 위한 목차들이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칼 세이건과 앤드류 야니 같이 쓴 그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인류의 본질과 기원에 대하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공저자는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총 21장으로 부연 설명체계를 붙여놓았군요. 제1장 우주공간 속 지구라는 행성에서, 제2장 화토불 위에 떨어져 내리는 눈송이, 제3장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제20장 인간 속에 내재하는 동물, 제21장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이 두 공저자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온 전 과정을 마치 장편 드라마를 찍듯이 21편의 소드라마로 편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명조도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게 자세히 읽으려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컨대 바둑 실력이 아마 최고수나 프로쯤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공조자가 만든 기보 책을 한번 쓱 봐도 금세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아직 독서력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쓱 겉보기 독서만 해도 일단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책들을 일단 제목과 목차, 색임표, 초록 위주로만 보는 독서법을 일단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돌연변이가 뭐지? 디옥시리고 헥산이 뭐지? 스트로마톨라이트란 뭐지? 염기서열이 뭐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군, 이러한 감정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최종 단어, 낱말로 분해되고 혼원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잘 헤아리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7살짜리 어린 아동에게 철학이란 단어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갈까요? 10살짜리 초등학생에게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 인간은 평생 단어놀이 학습을 해가는 지적 유인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어를 만들고, 즉 상당한 사물이나 사태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주는 지적 놀이를 축적시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이 단어들과 문장들로부터 만들어진 게임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3강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습관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